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영업보다 법인화를 하는 게 좋겠다더라, 또는 이 법인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LLC가 좋냐 S코퍼레이션이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으시죠. 이와 관련한 영상을 또 저도 최근에 몇 차례 다뤘고요. 그리고 특히 이 LLC의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자주 저지르는 실수, 주의해야 되는 어떤 8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Choosing a Member Managed LLC라는 건데요. 우리가 LLC를 운영할 때 멤버가 운영하느냐, 매니저가 운영하느냐, 이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죠. 법인, 코퍼레이션도 그렇지만요, LLC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바일러인데 뭐 LLC의 경우는 Operating Agreement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LLC의 구성원으로서 멤버와 매니저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 하면, 생각해보면 회사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뭐 이사진, 뭐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간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경영진, 이사진들은 뭐 회사의 목적, 바일러,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회사의 목적에 따라 잘 운영을 하고 이익을 내고 월급 받고 나머지가 이제 디비던드, 배당의 형태로 주주한테 돌아가는 뭐 이런 거잖아요. LLC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라는 것이 주주에 해당이 되고요. 매니저가 뭐 이사, 경영진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LLC의 경우는요, 이 직접 경영도 가능해요. 멤버가 직접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니저를 통한 간접 경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Operating Agreement라고 하는 LLC의 정관에 매니저가 간접 경영을 하는지 멤버가 직접 경영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되도록이면 멤버 매니지드보다 매니저 매니지드, 그래서 매니저를 통한 간접 경영 방식을 채택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는 그다지 큰 걱정을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 템플릿을 쓰다 보니 그게 이제 대체로 멤버 매니지드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꼭 멤버 매니지드를 선택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버시하고 플렉서빌리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는요, 당연히 멤버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의 대표 서류에 서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멤버가 아닌 매니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뭐 회사 설립 서류에 있어서도 뭐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멤버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고요. 또 실제 공공 자료에 내 정보, 멤버로서의 정보가 이 LLC와 관련해서 드러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타인으로부터 내 자산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럼으로써 일정 부분 자산 보호, 에셋 프로텍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렉서빌리티의 경우는요,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어떤 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매니저가 대표로서 결정을 하니까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의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되도록이면 멤버 매니지드보다는 매니저 매니지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choosing the wrong state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뭐 델라웨어다, 네바다다 뭐 이런 데서 설립하는 게 회사 설립할 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 뭐 대기업 또는 뭐 향후에 뭐 기관 투자가들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인 스몰 비즈니스, 가족 비즈니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뭐 내가 우리 사는 지역에서 리테일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회사를 많이 키워가지고요, 추가 자본을 내가 증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중에 또 엑싯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는 게 아니라면 델라웨어나 네바다 뭐 이런 데 굳이 설립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해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델라웨어에 등록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거죠. 캘리포니아에는 어차피 내 비즈니스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되는 건 동일한데 델라웨어 코퍼레이션, 델라웨어 LLC를 세울 경우에는 추가로 매년 이런저런 뭐 프랜차이즈 레지스트레이션이라던가 피를 납부한다거나 리포팅, 페이퍼워크 같은 게 있으니 굳이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주에 직접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LLC를 Scorporation 대신에 선택하는 경우 또 대표적인 실수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죠. LLC보다 Scorporation이 과세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갖거든요. 일단 두 개 모두요.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한 번 내고 나중에 또 내가 주주로서 멤버로서 배당받을 때 세금 또 한 번 내는 이와 같은 두 번의 과세가 아니라 한 번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멤버가 패스트루 돼서 멤버가 소득세를 한 번만 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그러나 LLC의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15.3%에 달하는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는 것을 부담해요. 반면에 Scorporation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10만 불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LLC는요 여기서 15,300불까지 만큼의 이 추가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하는데 반해 Scorporation은 그와 같은 부담 의무가 없다. 따라서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뭐 잊으면 안 되는 것은 Scorporation의 경우는 오너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페이롤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게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고려를 하긴 하겠으나 어쨌거나 뭐 미니멈 웨이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회사의 프로핏이 넷 인컴이요. 종업원 그 오너 인플로에게 지급한 그 금액을 제외한 그 금액이 4만 불, 5만 불 이상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S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LC보다 Scorporation이 과세면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대략 뭐 한 4, 5만 불 이상의 넷 인컴을 낸다면 그만큼을 오너에게 페이롤로 지급하고 나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결국은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S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Not Keeping Proper Record 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LLC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또는 미신이 있는데 LLC만 설립하면 나는 리걸 프로텍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설립에 있어서도요 제대로 된 법률 서류들을 잘 구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내가 이걸 마음대로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운영,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 규정, 정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합당하게 법인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되고요. 항상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법인격 별도의 어떤 separate legal entity로서의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주주 멤버에게까지 LLC에 있어서의 법률상 리스크가 전이 되게 되니까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 piercing the veil, pierce 뚫어버린다, veil 이제 나의 그 껍데기를 뚫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aving too many LLC라는 건데요. 너무 LLC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는 주변에 보면 뭐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 부동산 하나하나마다 이 LLC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LLC에 씌우는 그런 경우들 보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뭐 비용, 뭐 세금 신고, 또 프랜차이즈 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LC만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보호를 받는 게 아니다. bulletproof가 아니다. 적절한 페이퍼워크 그리고 상법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 또 번거롭기도 하다는 점, 그러니 뭐 LLC만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우지 않더라도요 적은 수의 LLC로도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 말하자면 리걸 프로텍션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뭐 건물 하나하나에 다 세퍼레이트 LLC로 씌울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수로 using a generic LLC. 이건 뭐냐면 LLC 설립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봐서 저지른 실수일 거예요. 앞서 제가 첫 번째로 이 매니저 매니지드 LLC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각 어떤 그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요 LLC의 그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뭐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컨설팅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사를 운영한다거나
이랬을 때 각 비즈니스에 맞는 하나에 다 들어맞는 LLC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LLC를 설립해서요, 원하는 바, 뭐 예컨대 뭐 자산 보호라던가 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 해당 업종과 또 본인의 상황에 맞는 LLC를 설립하고 그에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그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와 같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플레이처럼 뚝뚝뚝 다 똑같이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요. Using your LLC to protect personal asset인데요. 이거는 사실 일부는 맞는 얘기긴 해요. 당연히 우리가 LLC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제대로 LLC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자산 보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첫 번째는 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내 비즈니스 안으로 한정하고 나의 기타 개인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내 기타 자산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내 LLC 비즈니스로 전이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뭐 LLC만 설립했으니 괜찮겠지라고 믿고 그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있어서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설립은 했지만 그 리걸 컴플라이언스 룰에 맞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piercing the veil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에 따라서는요, 뭐 변호사나 뭐 의사처럼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는 법인을 세우더라도요, 본인의 어떤 프랙티스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를 온전히 다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비즈니스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와 같은 기타 방안들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요, Not separating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뭐 주의사항들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서 이어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가 법인을 세워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별도의 리걸 엔터티를 두고 법인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 재산과 법인 자산이 섞이지 않고 법적인 어떤 위험도 서로 따로 관리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뭐 이름만 그렇게 하고 실제 관리는 법인, 개인 뭐 구분 없이 한다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변호사로서 만약에 빚쟁이를 누군가를 찾아서 공격하려 한다,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대상자가 법인을 운영했다면 그 법인 운영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그 부분을 공략하라고 하겠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내 자산, 법인 자산 혼용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 엄격하게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8가지 뭐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뭐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그렇겠구나 싶은 내용도 있을 텐데요.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요, 법인화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자영업, 개인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말은 LLC 설립은 언제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더 좋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 설립 이후에 방심하면 설립을 안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니까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뭐 때가 되면 이 LLC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는 게 좋으니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